안녕하세요. 보이차 TV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여러분들과 보이차에 관한 또 대화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최근에 국내 모처에서 차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걸 기회로 SNS상에서 많은 분들이 올리는 글 속에서 차를 소개하면서 발효차, 발효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역설을 합니다. 자, 여기 지난번에 누차 얘기했던 것들이지만 지금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6대 차류의 분류라고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6대 차류를 분류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보이차뿐만 아니라 6대 차를 분류하는 데서 그 분류의 기준을 발효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그 기준을 삼아 왔었습니다. 그 기준을 삼아 왔었는데 누차이지만 이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죠. 발효를 기준으로 그 분류 기준을 삼는 것은 기존에 19세기 말엽 그때쯤에 등장한 그런 그 개념들로 이미 그 개념이 그 발효라고 하는 개념으로 차를 분류하는 것이 그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분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대 차를 분류하는 올바른 기준은 무엇이냐? 발효가 아니고 산화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차를 분류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6대 차를 분류해 보십시오. 일단 6대 차를 분류할 때에 첫 번째가 산화 정도를 가지고 차를 분류할 때에 6대 차류에는 크게 산화차에 해당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산화차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홍차, 가장 산화 정도가 높은 차죠. 홍차, 그 다음에 청차, 황차, 그리고 백차. 얘들이 산화차에 해당되는 것이죠. 산화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산화차. 비산화차 혹은 요것 대신에 아니불자 쓸 수 있죠. 불산화차라고도 쓰는데 발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냥 통상 비산화차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비산화차에 해당되는 것이 녹차죠. 여기에 여기서 지금까지 봤듯이 산화차와 비산화차는 산화가 되었느냐 혹은 되지 않았느냐, 산화가 되었다면 산화 그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산화 정도나 또는 그 차의 제작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산화 정도의 산화차에 해당되는 것들이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산화로 분류할 수 있는 차가 5대 차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흑차를 추구할 수 있죠. 이 흑차를 추구하면 이놈이 이제 6대 차류가 되는 거죠. 흑차는 어떤 놈들을 흑차라고 얘기합니까? 미생물에 의한 발효차를, 그 발효도 후 발효차를 흑차라고 얘기하죠. 미생물에 의한 후 발효차.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진행되는 차는 이 흑차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흑차 종류에도 후발효 차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미생물이 접종이 돼서 발효가 되는 차가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분류할 때 대부분의 5대 차류가 이미 미생물과는 관계가 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발효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발효와 전혀 관계가 없는 차가 5대 차류 5개가 해당됩니다. 발효와 관계된 것은 오직 흑차 한 종류밖에 없죠. 근데 요거 놈도 조금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차에 해당되는 것이 5대 차류. 물론 5대 차류 중에서는 산화가 전혀 되지 않는 비산화차인 녹차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산화라고 하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산화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차가
홍차, 청차, 황차, 백차, 녹차, 이 5개의 차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효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할 수 있는 차가 흑차, 이렇게 해서 6대 차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발효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차 중에서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보이차를 얘기할 때 보이차는 후발효차다. 그래서 보이차는 흑차다. 후발효차이기 때문에 흑차다. 보이차를 흑차에 보통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키는데 이 개념도 좀 더 세분해서 과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흑차라고 한다면은 흑차는 후 발효차를 얘기합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후 발효가 진행되는 차. 근데 모든 보이차가 다 그렇지는 않죠. 보이차 중에서 흑차에 해당되는 차, 후 발효에 해당되는 차를 굳이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생차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숙차는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미생물에 의한 발효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지만은 후발효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발효균이 작용해가지고 발효가 된 이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온전한 의미의 발효차, 후발효와는 거리가 멀죠. 보이차 중에서 후발효에 해당되는 것은 생차다. 숙차는 완전 발효차다. 후발효차가 아니고. 자꾸 중언부언하게 되는데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개념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되고 지금도 차 얘기만 나오면 SNS 상에 이런 얘기가 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놈만 좀 바로 잡아도 우리 개념 이해가 참 정확하게 될 수 있죠. 상대주의 언학자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인간은 언어에 의해서 사고를 한다. 호모사피엔스는 그 이전에 호모로켄스라고 하는 인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언어에 의해서 사고한다. 근데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적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적확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수반되는 적확한 사고가 가능치 않다는 얘기죠. 사회에 대해서 적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려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6대 차를 우리 분류할 때 그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산화가 있습니다. 그 산화 정도에 따라서 산화의 경중에 따라서 백차, 백차, 황차, 청차, 이거 홍차를 넣을 수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 정도가 높아지죠. 보통 이쪽을 얘기할 때 이놈을 가벼울 경자 경산화차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이놈이 무거울 중자 중산화차라고 얘기하죠. 중산화차, 경산화차. 어떤 사람도 여기다 또 굳이 또 분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운데 중자 써서 중산화차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놈들은 분류 기준이 산화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차 5대 차류가 속해 있는 5대 차류에 해당되는 그 분류 기준은 산화다. 그렇다면 차를 분류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했죠. 여기다가 녹차를 끼워가지고 녹차는 불발효차다. 이쪽은 경발효차다. 이쪽은 중발효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놈들은 전혀 발효와 무관한 차들이기 때문에 발효와 무관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생물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미생물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효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 얘들 언급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언급해야 돼요? 산화차라고 여기 언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녹차는 물론 산화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비산화차라고 이렇게 구별해 주면 되고 다른 차들은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차를 지금 차를 띄워서 만들었습니다. 예전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황차라는 용어를 쓰더니 요즘은 발효차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황차라는 용어는 그나마 어느 정도 띄워서 만든 차를 황차라고 한다. 그런 정도 용어는 어느 정도 괜찮죠. 근데 거기다 발효한 용어를 쓰는 것보다 그냥 띄웠다. 띄우는 과정은 뭡니까? 탄닙 속에 있는 산화 요소의 작용을 도와서 차가 산화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정리합시다. 6대 차류의 분류 기준은 두 가지가 크게, 첫 번째는 산화와 그리고 두 번째 발효가 있다. 발효는 어쨌든 미생물이 관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발효차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미생물이 작용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그것이 작용하는 차를 가만히 두고 보면 보십시오. 이거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발효가 더 많이 진행됐다. 이런 차들을 떠올리면 돼요. 그게 뭡니까? 보이차, 생차가 있고 흑차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는 기준을 얘기할 때는 후발효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것들 일컬어서 흑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나머지 차들은 전부 다 산화를 분류 기준으로 해야 된다. 비산화차, 녹차, 경산화차, 백차, 황차, 청차, 그 다음에 무골 중자, 중산화차, 완전산화차, 홍차. 이제 예전에 홍차가 이렇게 찻잎이 갈변이 되고 탕색이 변화되는 걸 보고 이거 발효가 됐구나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얘기죠. 잘못 생각된 것을 19세기 잘못 생각한 것들을 20세기 초에 와서 그것을 바로 잡았는데 아직까지 21세기, 22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발효라고 용어가 들어가야 좋은 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는 어떤 차든 간에 그 찻잎 자질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제다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제다한 차들은 전부 다 각기 나름의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다 사랑받을 수 있는 놈들이죠. 굳이 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를 굳이 왜 발효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용어 정확하게 사용합시다. 6대 차례의 분류 기준은 뭘로 삼아야 된다? 대부분 산화다. 발효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흑차. 오늘도 제가 지금 역설한 얘기들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서 차 마시는데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일조하는 그런 차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